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14년 만에 원주를 방문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와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꽃 화분을 전달하며 예우와 환대로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강원 지역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강원 발전을 위해서는 김진태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김진태 후보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이 부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을 보기 위한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보수 유튜버와 취재진, 지지자들이 뒤엉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가 28일 사전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 후보는 모의투표 용지 피켓을 들고 많은 강원도민들이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보는 29일 원주 서북권 생활문화센터에서, 육 후보는 춘천 가산초등학교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삼영 강원도 교육감 후보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 후보는 예체능 문화 바우처, 무료 수능 인강, 무상통학,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을 통해 자녀 2명 기준 연간 수백만 원가량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예체능 문화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고등학생 신입생 체육비 10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강원 학생 성장펀드와 학생 참여 교육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펀드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0만 원의 성장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학생 참여 교육펀드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졸업 때까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월 10,000원 이상을 적립하면 교육청이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가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자열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된 다면평가제 도입 등 예측 가능한 인사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식권 보장과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직자들의 법적 책임과 징계 면제 등도 담고 있습니다. 혁신이 주체인 공무원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 비로소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주 발전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감사로 통용됐던 특정감사 제도를 보완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의원이 한 명인 정선군 선거구에서는 도의원 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군수선거급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정선군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나일주 후보와 국민의힘 김기철 후보가 출마해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일주 후보는 1967년생으로 세경대학교 박물관 큐레이터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주식회사 흥복전력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철 후보는 1953년생으로 한림정보산업대학 환경과를 졸업했습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선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현직 도의원 출신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색 선거운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복장은 기본이고 영화 패러디부터 먹방에 중장비를 동원한 유세전까지 표심을 잡기 위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를 가르며 서핑보드를 타고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개다리춤도 춥니다.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아찔한 번지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이색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복장은 기본이고 사다리차를 이용한 고공유세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표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외 유명 영화를 패러디한 선거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이무철인데 무쇠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기 때문에 무쇠하고 아이언맨이라는 컨셉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닉네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민을 왕처럼 모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고요. 근데 저희 시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인기도 많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좀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들도 이색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직접 짚라인과 턱걸이 체험을 하는 등 눈에 띄는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표심을 자극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몸을 던져서 이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바나나 맛 우유 광고 패러디와 매운 볶음라면 먹방 등 유쾌한 쇼폼 콘텐츠를 통해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권자들께서 다가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부드럽게 좀 유머러스하게 다가가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거죠. 지방의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유세도 인기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유권자와 소통하기에 차량보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들은 이제 타고 다니면 어느 공간에서나 세워놓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이런 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표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톡톡 튀는 이색 선거운동이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릉시장 선거 막판, 강릉 AI 데이터 센터 유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공약했는데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상호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열린 강릉 AI 데이터 센터 건립 기공식. 강릉 남부권에 5단계로 나눠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총 투자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매년 지방세 2천억 원 증대와 1,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강릉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이 강원도지사와 강릉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강릉 주문진 유세 현장에서 최대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강릉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역사상 최대 투자 사업으로 국내 5대 대기업 가운데 한 곳과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며
앞서 기공식을 가진 AI 데이터 센터 사업과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10만 평에 지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짓고 있는 공장만한 크기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강원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해당 공약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간인에 불과한 우상호 후보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또 투자 액수가 바뀐 점을 해명하라고 직격한 겁니다. 그 사인을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니면 명의 도용이다. 아무리 어떤 기업이 몇십 조를 투자하면서 민간인하고 강원도에 투자하겠다는 계약서, 협약서를 사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김중남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 계획과 송전망, 실제 투자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명확한 협의 대상도 밝히지 못한 채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급조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허위사실 공약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는 기업 투자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상호 후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8일 남았습니다. 8일 후에 저희들이 밝히고 진행을 차곡차곡 하겠습니다. 양당 모두가 공약한 강릉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이른바 세계적 IT 기업 유치 여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AI 데이터 센터 유치 공방이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강릉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릉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기후 문제가 이제 환경을 넘어 산업과 에너지, 농업과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도민 대상 조사에서 기후 공약이 투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를 좌우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산림 보전과 개발, 석탄 발전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에도 기후 위기가 깊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는 얼마나 반영돼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의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기후와 직접 연결되는 정책으로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이 꼽힙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력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전략이 담겼습니다. 또 세계적 복합 관광단지 조성 공약에서는 친환경적 보전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연자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 자연자원 사이에 친환경, 이 소위 말하면 관광 인프라들을 싹 구축해서 오셔서 자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와서 거기서 놀고 보고 돈 좀 쓰게 만드는 이런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에서는 기후 환경 분야를 별도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 정책에는 관련 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형 4대 도민연금 재원 마련 방안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하는 이른바 바람연금, 햇빛연금 구상이 담겼습니다. 또 반값 농업, 어업, 임업 자재 지원 정책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1차 산업 지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을 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남는 수익, 또 바람, 풍력 발전을 해서 남는 수익, 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통산 한
도민 한 분이 이 4대 연금에 전부 가입했을 때는 나중에 노후에 받으실 수 있는 게 약 90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강릉권 AI 데이터 센터 유치 계획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지만 전력과 용수, 에너지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분야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덧붙여져야지만 좋은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좀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후와 환경 이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보시는 것. 강원도가 마주한 기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 산불 대응과 산림 관리, 석탄 발전 이후 지역 경제 대책,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전략,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갈등 문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까지. 후보들이 강원의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지역 성장과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릉시가 6월 추천여행지로 국보 이명관 산문과 보물 7사당을 선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천년의 문을 지나 국보와 보물을 만나다를 주제로 천년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인 이명관 산문과 보물 7사당을 비롯해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명주동 골목 등 원도심 문화유산과 감성 여행지도 함께 추천했습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강릉 단오제에서는 관노 가면극과 전통놀이, 단오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강릉의 전통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초시가 일본발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해 도쿄 현지에서 글로벌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항지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7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크루즈 포트 세일즈 행사에 강원관광재단과 공동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크루즈에서 내려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설악산 국립공원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관광 동선을 집중 홍보하며 일본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또 2029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과 속초항의 우수한 크루즈 인프라를 강조하며 환동해권 거점 항만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요 선사인 미츠이 오션 크루즈는 오는 2027년 3만 2천 톤급 초호화 크루즈에 속초항 기항 의사를 밝히고 정식 선석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행성군이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인 6,779명, 임업인 30명, 어업인 7명 등 모두 6,816명이며 가구당 70만 원씩 47억 7,1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농업인 수당 전용 횡성사랑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28일 당일 해당 카드에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 지급됩니다. 영월군이 청년 거버넌스 커뮤니티 소셜 커넥트 영월 참가자를 오는 6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소셜 커넥트 영월은 창업과 활동 과정에서 고민을 나누고 협업 기회를 찾고 싶은 창업가와 로컬 활동가, 직장인 등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45세 이하 청년으로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 가운데 전년도 재산세 1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